20세기 초 인류가 본격적으로 하늘을 정복하기 시작했을 무렵 하늘의 주인공은 날개 달린 비행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거대한 풍선 아래에 선체를 매단 하늘을 떠다니는 배, 비행선의 것이었습니다. 비행선은 하늘을 떠다니는 유람선이라 불렸습니다. 조용했고 부드러웠으며 무엇보다 넓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하늘을 난다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낭만이었습니다. 비행선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수소나 헬륨 같은 가벼운 기체로 채운 거대한 기낭 아래 사람이 탑승하는 선체가 매달린 형태입니다. 엔진은 선체에 달려 있었고 공중에서 방향을 바꾸는 조종타도 존재했습니다.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했기에 당시로서는 매우 효율적인 운송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무엇보다 비행선은 상류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하늘 위의 호텔, 공중 유람선이었습니다. 비행선이 본격적으로 상업 운항을 시작한 것은 1920년대부터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1930년대 나치 독일의 기술력이 총동원된 힌덴부르크호였습니다. 힌덴부르크는 길이 245m, 무게 200톤이 넘었으며 최대 70여 명의 승객과 60여 명의 승무원을 태울 수 있는 당대 최대 규모의 비행선이었습니다. 내부에는 최고급 호텔을 방불케 하는 객실과 라운지, 다이닝룸은 물론 가벼운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그랜드 피아노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폭발 위험이 큰 수소를 가득 채우고도 완벽한 기압 설비를 갖춘 흡연실을 운영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당시 비행선 기술에 대한 독일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습니다. 비행기보다 느렸지만 훨씬 더 조용하고 부드럽고 무엇보다 고급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힌덴부르크호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비행선의 기낭을 채우고 있던 수소입니다. 원래 비행선은 불이 붙지 않는 안전한 기체, 헬륨을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헬륨은 미국이 독점하고 있었고 나치 독일과의 정치적 긴장 때문에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결국 독일은 화재 위험을 감수하고 값싸고 가벼운 수소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1937년 5월 6일 힌덴부르크호는 미국 뉴저지주 레이크허스트 기지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갑작스럽게 화염에 휩싸입니다. 불꽃은 단 몇 초 만에 비행선 전체를 삼켰고 거대한 선체는 불타며 땅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끔찍한 장면은 현장에 있던 뉴스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 미국 전역에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캐스터 허버트 모리슨의 절규 라는 외침은 비행선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탑승자 97명 중 36명이 목숨을 잃었고 하늘을 날던 낭만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힌덴부르크 참사는 비행선 시대의 종지부를 찍은 결정타였지만 사실 몰락의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속도와 효율성입니다. 시속 150km 남짓했던 비행선은 나날이 빨라지는 항공기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고 거대한 동체 때문에 악천후에 취약했으며 한 번에 실어 나르는 승객 수에서도 점차 경쟁력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공중을 유유히 떠다니던 하늘 위의 배는 세상의 기억 속에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비행선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비행선은 광고, 항공 촬영, 과학 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한 곳에 머물 수 있는 특성을 이용해 기후 관측이나 재난 감시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운송수단으로의 부활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 배출이 거의 없고 헬륨을 이용한 안전한 기술, 태양광 발전과 하이브리드 추진 기술 등을 접목시킨 새로운 형태의 에어크루즈 개발이 진행되면서 다시금 여행 상품으로까지 기획되고 있습니다. 비행선은 다시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100년 전의 낭만이 첨단 기술을 입고 조용히 귀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어쩌면 그 느림 속에 우리는 다시금 여행이라는 단어의 본질을 되새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잊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거대한 선체와 하늘 위를 떠다니던 며칠간의 여유는 분명히 존재했던 현실이었습니다. 비행기는 결코 줄 수 없는 감각, 그것은 하늘을 유영하던 거대한 배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습니다.